안녕하세요. 해양플랜트공학 수업이고요. 오늘은 교과서 1장인 해양플랜트 소개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 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대면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모든 시수별로 다 비대면용 영상을 찍지는 않았고요. 그냥 책 진도, 챕터 구성에 맞춰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 먼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 수업에서 해양 플랜트라는 거를 배우는 게 해양공학 개론에서 한번 배우고 아마 그 뒤에는 안 배울 거예요. 근데 개론에서도 챕터 하나 정도로 제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거기서 대충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세한 내용들은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장에서도 그 얘기는 없거든요. 뒤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우리 교과서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프로세스들과 관련한 장비들을 따로따로 소개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1장에서는 굳이 모든 장비들을 다 하나씩 소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1장에서 처음에 다루는 내용은 공급 체인이라는 공급 사슬이라는 개념이고요. 말로 한글로는 사슬이라고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체인이라고 하면 연속해서 뭔가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기 어, 여러분들 편의점에 들어오는 냉장 뭐 주스나 우유 같은 것도 콜드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냉장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일련의 공급 시스템들을 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석유도 아니면은 가스도 해양 플랜트라는 게 석유나 가스 캐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공급되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뭐 공급하는 과정 중에서 해양 플랜트가 어떤 거에 활용되는지를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해양 플랜트 해상에서 석유나 가스를 캐려면은 우선 해저에 파도가 치는 바다 밑에 땅바닥이 해저죠. 여기 해저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찾아다녀야 돼요. 잘 찾아다니면은 밑에 석유나 가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동네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근처에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선 탐사를 해요. 그래서 쭉 이 바다 밑바닥을 뭐 어떤 식으로든 훑어보거나 뭐 지진파로 보든가 해가지고 여기 밑에 왠지 석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데를 찾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구멍을 뚫어 봐야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해저에 구멍을 뚫습니다. 충분히 깊게 뚫어야겠죠. 그러면은 뚫어보고 석유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찍어보고 석유가 있네? 석유가 없네?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석유가 있는 데를 찾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유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구멍을 먼저 뚫고요. 그걸 시추라고 하죠. 구멍을 뚫어 놓고 그 구멍에서 석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석유가 나오는 거를 우선 뭐 모으든 처리를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거를 바다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강의 때 배우는 해양 플랜트가 물 위에 떠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석유를 캐 올린 거를 이제 좀 정제도 하고 처리도 해가지고 운송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배가 와서 석유를 실어 가거나 가스를 실어 가거나 아니면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육지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일련의 과정이 공급 사슬이고요. 이 이후에도 더 있어요. 육상에 있는 공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뭐 도시가스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석유 같으면은 캐서 뭐 휘발유, 경유, 등유 등등으로 나누는 과정들도 원래는 공급 사슬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나온 내용 하나씩 볼게요. 우선 시추 얘기했죠. 처음에 탐사를 해가지고 석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제대로 파서 우리가 유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웰이 영어로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유를 퍼올리는 우물을 만드는 거죠. 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서브시인데 C 아래쪽이란 뜻이잖아요. 바다 아래. 그래서 해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다 밑바닥에다가 장비들을 쭉 깔아요. 그래서 석유가 올라올 때 그거 뭐 압력도 적절히 조절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배치를 해주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너무 깊다라고 하면은 가라앉혀 놓고 이제 로봇으로 가서 조절을 해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저 시스템을 깔고 이 해저 시스템에서 유정을 통해서 석유가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석유는 솔직히 석유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뭐 물도 섞이고 모래도 섞이고 해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그거를 잘 분리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원유나 가스만 모아가지고 운송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생산. 그러고 저장은 그냥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건데 왜 저장 얘기가 별도로 들어가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다 위에서 해양 플랜트에서 석유든 가스든 만들라고 걔를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뽑아준다고 하면은 뭐 굳이 저장이란 말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모아놨다가 언제 한번 배가 와서 그걸 다 받아서 실어가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저장하는 데 가득 차면 또 배가 와서 실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게 따로 우리가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운송은 이 해양 플랜트에서 육지까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석유나 가스 쓰려면 육지에서 쓰잖아요. 바다 한복판에서 잘 안 쓰니까 육지까지 원유나 가스를 운반하는 것. 선박이든 파이프라인이든 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운송. 제일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쓸 수 있게 가공을 해서 다시 줘야겠죠. 한 예로 LNG를 생각을 해봅시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거든요. 액체예요. 그 다음에 되게 저온이에요. 온도가 낮아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면서 이거 LNG 쓰십시오라고 하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잖아요.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액체를 다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체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가스 같이 활용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여기 시내버스 같은 거는 LNG가 아니라 CNG라고 하는 거 쓰거든요. 컴프레스드라고 해서 압축되어 있는 그 천연가스예요. 걔도 기체로 바꿔서 다시 압축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운송하기 좋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쓸 수 있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분별 증류를 해가지고 원유를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등등으로 나눠줘야 쓸 수 있겠죠. 원유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줘서 써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못 쓰잖아요. 자동차에 못 넣으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쓸 수 있게까지 바꿔주는 일련의 과정이 공급 사슬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급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게 주로 나오냐? 바다 위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추도 좀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해저 시스템하고 생산 저장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 플랜트의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공급 사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는데요. 공급 사슬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에 따라서 우선 오일, 우리가 얘기하는 원유죠. 원유를 다루는 공급 사슬이 있고 최종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공급 사슬이 있고 가스,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입니다. 천연가스고 그 다음에 그냥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생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LNG로 액화를 시켜가지고 운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LNG라는 거는 여기 밑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냥 플로팅 LNG 프로덕션 유닛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LNG 두 가지 뭐 LNG랑 FLNG랑 뭔 차이예요? 근데 여기 LNG는 보시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LNG 플랜트를 통해서 LNG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LNG를 뭐라고 해야 되지? 배가 아니라 그냥 파이프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LNG를 만드는 과정까지 천연가스를 뽑아서 LNG를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의 플랜트 안에서 되는 거는 LNG 만드는 공장이 물 위에 떠 있겠죠? 통합이 돼 있으니까 해양 플랜트에 통합이 돼 있으니까
물 위에 떠 있어서 FLNG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 LNG를 만들어주는 시설은 따로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스 캐는 애 따로 있고 걔를 액화시키는 애 따로 있으면은 그냥 LNG로 구분을 해서 책에 썼네요. 그래서 공급 사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시추를 하고요. 근데 시추하는 거는 가스든 오일이든 뭐 그 생산하는 장비랑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시추하는 장비가 따로 있고 시설이 따로 있고요. 생산이랑 뭐 보관을 저장을 하는 장비는 따로 있어요. 시추선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오일이든 가스든 간에 드릴링이라고 해서 아예 별도의 장비가 붙고요. 그 다음에 해저에다가 뭘 깐다고 했죠. 해저에 까는 게 웰헤드 아니면은 프로세싱, 펌핑, 컴프레션 같은 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웰헤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웰이 그 우물이니까 석유 원유가 올라오는 그 유정 있죠. 거기에 달리는 애들이고, 웰헤드는. 그다음에 그렇게 바로 올라온 원유가 뭐 상태가 괜찮으면은 저기 해상으로 올려 보내서 해양 플랜트에서 처리를 하게 될 건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먼저 좀 해저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해저에서 처리하는 장비들. 그다음 그냥 빨아 올리 원유가 바로 안 올라오면은 그걸 또 펌프질을 해가지고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막 해저 1000m 정도에서 원유를 캐가지고 걔를 해상까지 올려보내야 되니까 펌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펌핑하는 거. 아니면은 뭐 가스 같은 거 압축해서 올려보낸다거나 그런 게 있고요. UFR은 여기 써졌네. umbilical flow line 라이저인데, 얘는 뭐냐면은 해저에 어떤 장비가 있고요. 해상에 플랜트가 떠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뭐 연결을 해서 뭘 어쩌겠어요? 첫 번째, 오일이나 가스 같은 거 퍼올린 거를 해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장비들이 어쨌든 구동을 하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작동하는데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혹시 뭐 뒤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작동하는 오일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캐는 거 말고 시스템이 구동하는 데 필요한 뭐 각종 그 압력유라거나 아니면은 또 뭐 구멍 파갖고 거기 메우는 다른 물질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위에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장비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육상에서 뭔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장비가 구동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엄빌리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엄빌리컬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탯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비가 있을 때 본체에서 떨어져 있는 장비가 구동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엄빌리컬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 그래서 UFR이라고 하면은 이 장비가 해저에서 굴러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해상에서 공급을 해주는 그 라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굴한 것들을 물 위로 올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라이저도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해저 얘기 끝났고요. 해상에서 이제 원유나 가스를 캐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오일이나 가스는 그냥 그 자체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따로 액화를 할 필요 없죠. 액화를 할 때는 LNG 플랜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옮길 때는 뭐 프로덕션만 하면 되니까 뭐 FPSO라거나 그런 게 필요할 거고, 심지어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캐올린 거 그대로 뭔가 다른 데로 옮겨서 프로덕션을 할 거면은 해상 플랜트가 프로덕션 기능이 빠지잖아요. 그런 건 FSO라고 따로 불러요. 여기서 프로덕션이 빠진 거를 FSO라고 합니다. 뭐 이건 되게 상세한 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거는 그냥 FPSO 아니면 FLNG 그런 거 위주로 볼 거예요. 뭐 조선소가 뭐를 수주했네 뭐네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일이든 가스든 이제 생산을 했으면은, 오일은 액체니까 탱커로 운송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육지에 오면은 분별 증류를 하거나 뭐 정제를 추가로 하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데 액화시켜서 운송을 하는 거는 여기 밑에 LNG들이 하는 거고, 그냥 가스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면은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쭉 관 연결해가지고 거기로 가스 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쓰고요.
LNG는 아까 얘기했듯이 액화를 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액화를 해서 운송을 하는데 LNG 캐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LNG 운반선이랑 비슷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쓸 수 있게 육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LNG를 다시 가스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LNG 터미널이라는 데서 아니면은 해상에 떠 있는 플로팅 되어 있는 SRU에서 하는데 R이 뭐냐? 리가스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액체로 만들었잖아요. 액체로 운송을 해오고 다시 가스로 바꿔야 소비자들이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공급 체인들 얘기를 했고요. 뒤에서는 해양 플랜트들 종류를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각종 해양 플랜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